안녕하세요. 교육진담 25시도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와. 2주간의 휴가를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우리 혜림쌤은 네. 1주만 휴가.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아쉬우면서도 일주밖에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네. 어제 네. 촬영했던 것 같은데 오늘 그쵸? 온 것 같은 느낌이 네, 들고 2주 그냥 금방 가. 네, 맞습니다. 휴가를 주려면 좀 제대로 줬어요. 그렇죠? 학생들이 많이 칭찬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거기 혜림쌤 그 예쁜 얼굴. 분 계시는데 선생님이셔. 네, 그랬어요. 그렇죠. 네. 아 저는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진행하고 있는 민우입니다. 아 큰일 날 뻔했네. 또. 야 계속 쳐다보자고. 지금 보고 있었어요. 언제 하나. 아, 육아 같으면 네. 좀 빠릿빠릿해야죠. 네, 입시 킬러 내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고등부 국어 강사 이메림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팟캐스트에서는 아마 목소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튜브는 아마 처음이에요. 동 약대 전문가 동PD입니다. 동PD. 네, 반갑습니다. 동PD 드디어 얼굴이 공개됩니다. 공개합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나와야죠. 아, 네,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인물들은 계속 예. 충원돼야 되고요. 예. 자, 뭐 저희 이번 방송은 뭐 어쩔 수 없죠. 예, 해야죠, 뭐 이거. 모든 입시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발표된 그렇죠. 서울대 입시학에서 네. 원래는 설명회로 진행할까 생각했었는데 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또 내용 발표 자체가 설명회보다는 한 30분 정도면 충분히 예, 내용 해결이 될 것 같아서 네. 저희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다루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브리핑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자체를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이 앞으로 어떤 의미로 입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렇죠. 요게 포인트예요.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고등부,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중등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중하위권, 중상위권 각각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도가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2023학년도 서울 입시 전형의 변화 간단하게 좀 예, 브리핑했는데 간단하게 브리핑해 주시죠. 클라스는 탄산수 먹어갖고 클라스 막 그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탄산수예요. 그 세계 3대 탄산수예요. 이러면 유튜브 요즘 광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거 없는 거 아시죠? 예. 아 참 광고 아니에요? 나 지금 트름 나와서 지금 나올까봐 걱정돼서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물보다 탄산수를 좋아해가지고 예, 항상 예. 탄산수를 쌓아놓고 먹어가지고 예. 예, 먼저 23학년도부터 서울대가 변하는 거 먼저 수시 전형 먼저부터 보면요. 수시에서 이제 지역균형 선발이 있었잖아요. 네. 예, 전교 1등, 문과 1등, 이과 1등 각각 전교 학교에서 2명씩 가는 전형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서류 전형이 일괄 합산이었어요. 네. 단계별이 아니는데 지금 먼저 1단계 3배수를 먼저 뽑는다고 그래요. 3배수. 그래서 3배수를 먼저 뽑고 2단계로 이제 넘어간. 근데 기존에는 22학년까지는 그냥 3배수가 아니라 일반 합산이었어요. 근데 3배수 뭐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서울대 직윤이 올해 기준으로요. 올해 그 경쟁률 전체 기준으로 전체 지역균형 선발 수시 지역균형 선발 기준이 경쟁률이 3.09대 1밖에 안 돼요. 대략 원래 네, 그러니까 다 그냥 네. 심지어 의대도요. 네. 올해 의대도 3.35대 1. 네. 그러니까 넣으면은 뭐 서류 거의 통과됐다. 웬만하면 다 통과됐어요. 예, 경영대학 2.52. 아 이거는 그냥 다 된다. 안 본다 이거죠. 3배수는 그냥 네. 다 의미가 없고 서울대 그냥 갈 거의 때 다 이유가 있어요. 예. 예,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 핫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원래 지역균형 선발이 3개의 영역 네. 각각 2등급이었거든요. 이게 3개의 영역 합6과 3개의 영역 각각 2등급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죠. 예. 1, 2, 3, 뭐 1, 2, 4 이거 3개 합6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건 안 돼요. 서울대는 무조건 3개의 영역 각각 2등급이었어요. 근데 약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올해는 네. 예외로 코로나 때문에 좀 바뀌었죠. 3개 영역 각각 3등급으로 바뀌었는데 자, 이게 죄송합니다. 예, 23학년도부터요. 23학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3개 영역 무려 합 7등급으로 확 내려오는 거. 거의 뭐 완전히 낮춰졌어요. 그렇죠. 이건 3개 영역 합이에요. 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1, 2, 4 맞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1, 2, 4. 그러니까 이제 홍대 수준, 홍대가 원래 네, 세계 영역 합 합칠. 7이었어요. 네, 그렇게 낮춰주겠다. 예. 1, 2, 4. 아주 그냥 최악의 이렇게 경우에는 1, 2, 4. 되면은 뭐 이제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아이들이 극히 이제 좀 줄어들겠죠. 없어지겠네요. 뭐 좀 이렇게 자기 책임이라고 받아들여야죠. 예. 운도 없는 거고. 예. 예, 수시는 이렇게 크게 두 개 보시면 되고요. 예. 정시로 보면요. 이거 제일 뭐 이제 핫한 거죠. 여기가 제일 그죠? 뭐 정시 제일 먼저 아시겠지만 정시에 원래 정시라는 건 수능 성적만 100% 가지고 수능 전형을 우리가 예. 흔히 상식적으로 그쵸.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표현했었죠. 교과 평가가 이제 들어간다. 교과 성적도 이제 반영이 된다. 그게 이제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거고. 네. 사실은 뭐 민우님도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핫 이슈 아니잖아요. 예전에 2013학년도에요. 원래 교과 전형이 정시에 반영이 됐었던 30%나 반영이 됐었어요. 그때는 점수로 반영을 해서 정량으로요. 네, 거의 고시 정량. 점수를 네. 반영을 해서 뭐 네. 사실은 뭐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영향력이 막강해요. 네, 그래서 반영이 되는데 정량이 아니라 정성 형태로 반영이 된다는 거.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의 차이점은 어떻게 그러니까 정량 될까요? 같은 경우는 그냥 딱 점수를 수치로 환산해 갖고 1등부터 음흠. 쭉 줄을 세워 갖고요. 잘라 뽑는 거고 정성이라는 건 이제 뭐 가능성도 보는 거고 공부한 학습 상태도 보는 거고 여러 가지 형태를 다 종합적으로 보는 게 네. 정성 평가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입사관들이 판단한다는 거죠. 한 2명 정도가 점수를 주는 거예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근거를 딱딱딱 쓰겠죠. 네. 이분들이. 그다음에 또 A, B, 하나 C, D 이렇게 A, B, C 이렇게 해가지고. 예. 하나 더 핫한 거. 야, 수시에서만 뽑던 지역 균형 선발을요. 그렇죠. 정시에도 뽑는다. 지역 균형 선발로. 야, 이건 그러면 그러면 수시에서 우리가 아까 몇 명 추천이었죠? 2명 명. 추천이었죠. 네. 그 정시에도 똑같이요. 2명을 또 추천하는 거죠. 분이 연고대를 겨냥한. 그리고 이제 그러네요. 각각의 의대와 다른 대학들을 겨냥한 그렇죠. 정시에서의 서울대의 나름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연세대 같은 경우 수시 전형 면접 전형이 5%거든요. 추천 전형이 학교에서 5%인데 서울대는 직윤에 딱 2명밖에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어서 생각했는지 몰라도 정시에도 지역 균형 선발을 모집을 해서 거기에 이제 학교에서 거기도 이제 두 명이 추천을 받는 거죠. 근데 이 두 명의 추천이 이제 추천받는 시기가 언제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한 세부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이게 만약 수능 이후에 이제 추천받으면 뭐 그다음- 다양한 형태의 그 정시 지원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형태를 보면 형태를 먼저 정시에 이제부터 이제 정시 얘기를 할게요. 네. 서울대 정시에 지역균형 선발의 이제 모집 형태를 보면 수능이 60점이고요. 교과 평가가 40점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선택은 기존엔 정시 서울대 일반 선택 그냥 수능 성적으로만 쭉 뽑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자, 이제는 서울대 정시 일반 전형은요. 먼저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진행이 됩니다. 1단계에서 수능 성적으로만 2배수를 뽑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80점과 교과 평가 20점 이렇게 구분해서 뽑게 되는 거죠. 자, 뭐 전체적으로 많은 설명들은 이제 충분히 이제 들어서 아실 네. 겁니다. 핵심적 특징은 무엇이냐라고 보았을 때 수시에서 그렇죠? 수시에서 직윤의 수능 최저를 세계 영어 합7로 네. 상당히 완화시켰다. 보고 안 하시죠. 네. 그다음에 정시에서 직윤을 도입했다. 그리고 정시에서 일반 교과 전형을 도입했다. 그래서 정시가 100% 수능 전형이 아니라 교과를 반영하는데 그게 단순 정량적 형태의 내신 성적을 양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평가위원들이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A, B, C 단계를 매겨서 일반 전형의 경우는 20%, 직윤의 경우는 40% 반영을 했다. 예? 상당 부분 이제 서울대학교 입시가 한 4개 영역 정도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시에서 직윤과 일반 전형. 네. 그 다음에 정시에서 직윤과 일반 전형. 그렇죠. 근데 정시 직윤 같은 경우에는 교과가 40%, 일반이 20%. 예. 그래서 결국은 서울대학교의 모든 전형은 학생부를 반영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재밌습니다. 그죠? 예. 요거 재밌어요. 요거 재밌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뭐 방송이나 뭐 입시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석들을 내는 것 같은데. 네. 뭐 늘 그렇겠지만 저희 방송 이후에 하시는 게 좀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자신만만하게 한번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다른 데서 다 일반적인 뭐 거의 뭐 이거 그냥 전형 자체를 읽어주는 수준으로 다 가고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방송 안 합니다. 네. 자, 정말 청취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지금부터 이제 찝어주실 거죠? 네. 네, 제가 원래 제 방송도 잘 안 듣지 않습니까? 네, 제가 원래 그 예전에 그 인강 찍을 때 제 강의조차도 잘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덜 유명해진 것 같은데, 자, 이 교과 전형에서 일반적으로 각각의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크게 지금 이 방송을 들은 청취자분들, 저는 이제 원래 가장 중요한 걸 먼저 설명을 드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교과를 반영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교과를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며 이 교과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냐, 수능을 뒤엎을 수 있냐 없냐, 그렇죠. 예? 그리고 막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뭐 지역 균형은 뒤엎을 수 있지만 일반 전형은 뒤엎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또 얘기들을 하고 그러시는데 사실상 이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의 정확도에 대해서는 1, 2점 차이로 승부가 나는 상황에서 최고점 갖다 놓고 최하점 갖다 놓고 뒤집히냐 안 뒤집히냐, 이거는 좀 비현실적이에요. 그렇죠? 아니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아니 서울대학교 최고점이랑 최하점을 놓고 이 최고점과 최하점이 바뀌냐 안 바뀌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는 중간에 있어갖고 거의 한두 점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이거는 사실상 시뮬레이션 자체가 정교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다가올 입시에서 요 등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AA가 있고 AB가 있고 BB가 있고 BC가 있고 CC가 있습니다. 즉 교과를 보통 단계별로 평가한다고 얘기했을 때 5단계 정도로 뭐 평가한다고 나왔죠? 네. 그래서 AA, 즉 2명이 전부 다 AA를 주면 5점. 그죠? 한 명이 A 주고 한 명이 B 주면 4점. 둘 다 B 주면 3점. 그 다음에 한 명이 B 주고 한 명이 C 주면 1.5점. 둘 다 C 주면 이거 0점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도대체가 누가 A를 받고 누가 B를 받고 누가 C를 받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평가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이게 정시에서도 우리가 수능 문제 한두 문제마저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가 그 수리 가해서 다 맞으면은 서울대 의대 가고 뭐 하나 틀리면 연대 의대 가고 2개 틀리면은 일반대 의대 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왜 나온 건데요? 그만큼 그 점수 차이가 민감도가 떨어지는 건데, 아니 교과에서 5, 4, 1.5 이 정도면은 상당 부분 뒤집어져요. 상위권 경쟁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당연하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되어지는 게 도대체 누가 A고 누가 B고 누가 C냐, 이런 어떠한 부분이 있는데, 알기 쉽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지원하려는 학생이 물리 2를 수강하지 않았다. C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청취자분들 이제 이해하셨죠? 감 잡으셨죠? 이게 아무리 정성평가라고 한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근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평가위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한테 C를 줬어. 아니 얘는 성적도 잘 나왔는데 너 왜 이래? 이렇게. 얘가 지구과학 1, 지구과학 2를 너무 잘했어. 근데 우리는 지금 서울대 기계공학과인데 아니 얘 물리 2를 안 했어. 물리도 안 하고 얘 C야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의대를 가려는 학생이 생물을 안 했네? C입니다. 전공에 관련된 교과 선택을 하지 않은 학생은 다 C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못 뒤집습니다. 이거. 못 가요. 수능 전교 수능 만점을 받아도 서울대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존의 입시 전문가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막 시뮬레이터 돌려가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데 유튜브에서 다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맞을 거예요. 누가 C를 받고 누가 A를 받고 누가 B를 받냐가 중요한 건데, 선택 과목에 있어서 전공적 합성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이 일단 무조건 다 C가 될 겁니다. 높은 정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강하는 내용 중에 서울대 발표의 행간을 잘 읽어야 되는데, 수강하는 내용 중에 원격 수업,
다른 학교에서의 수업들도 인정해 줄 수 있다고 나왔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해당 고등학교에서 강좌를 열지 않은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싶지 않아서예요. 그것까지 생각해 가면서 서울대학교가 지금 이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결국 제 얘기를 쭉 듣고 나시면은 뭔가 조금 저희 방송을 오랫동안 청취하신 분들은 아, 서울대학교가 그 전형의 기본 줄기를 포기하지 않았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되시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해당 전공에 관련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듯이 교과 선택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형태의 공부를 해야만이 수시든 정시든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의대를 가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화생입니다. 화생을 하지 않고 의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서울대학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 입시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서울대학교 공대와 자연과학대에 있어서의 굉장히 거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상경계에도 거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선택 안 하는 학생들 많거든요. 네, 맞아요. 고등학교에서도 맞아요. 이제는 경제 계열을 선택하지 않고 상경계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당 분야에 관련된 형태의 선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무조건 A가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아무리 관련된 형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다 해도 B지만 경제학과를 가고자 하는 학생이 경제학을 선택하지 않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지망하면 이건 C죠. 근데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는 건 뭐냐면은 공대와 자연계예요. 특히 공대의 경우에는 물리죠. 물리 영향력에 관련된 요소가 많아지는 거예요. 해당되어지는 형태의 과학 과목과 해당되어지는 형태의 전공 적합성, 미적분 이런 거 안 했다가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요것이 이번에 서울대학교 입시안에서 제가 보는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돌고 돌고 돌아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돌고 돌고 돌아서 입시를 100% 수능 전형적인 요소만 갖고 보지 않겠다. 결국은 저는 이제 이런 걸 느꼈어요.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방송하기 전에 누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이거 발표가 우리가 목요일 날인가 나왔죠? 네, 목요일 나와서 누가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거 쭉 보면서 이제 차에서 이렇게 쭉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배고팠어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막 그날따라 이상하게 좀 추웠나? 날씨가 좀 요즘 쌀쌀했잖아요. 이렇게 입시안을 딱 보는데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뭐냐라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서울대학교는 12년 동안에 학생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표현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고등학교 3년간의 학교 생활기록부죠. 이것이 학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공신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결국은 학교 생활에 대한 충실도 그리고 학교에서의 성실성 이것이 미래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대한민국의 엘리트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라고 서울대학교는 보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은 신중하게 고등학교를 선택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저기 우리 팟빵 댓글에 나왔죠?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네, 지금 스나이퍼. 이 스나이퍼. 네, 스나이퍼. 네, 그래서 고교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라고 얘기했는데 고교 선택. 네, 고교 선택. 이거 기본적으로 그 선택 과목이 풍요롭고 내가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학교에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의대 지원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고 선호 현상은 두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고에 관련된 형태에 대한 준비 뭐 이런 일반고 지금도 의대는 일반고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겠죠. 한 가지 제가 또 네. 설명 더 드리면 아까 시뮬레이션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시뮬레이션 저도 봤는데 표준 점수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렸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표준 점수가 맞아요. 맞는데 그거를 서울대는 서울대 또 배치 점수로 또 변환시켜요. 그랬을 때 소수점 2자리까지 나와요. 점수가.
그러면 여기 지금 있죠, 있어요. 1.5점도 지금 이과 최상위 같은 경우는 아니 의대가 서울대 의대가 0.01점으로도 당락이 그쵸. 바뀌고 순위가 바뀌는데 이거 엄청 큰 거예요. 어떻게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기존의 시뮬레이션 돌렸었을 분들은 그냥 기존 발표된 알고 계시는 표점을 가지고 네. 시뮬레이션 돌리신 거고 사실 그걸 갖다 A에다 B다 놓고 이렇게 한번 해본 바뀐다 거죠. 안 바뀐다는 네. 그렇게 한번 본 거지 실질적으로는 소점 두 자리까지 배치 점수는 그럼요. 실질적인 점수는 그 환산 점수는 소점 두 자리까지 나와요. 그랬을 때 0.1점이나 0.01점을 가지고도 당락 즉 순위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수는 매우 큰 거예요. 못 뒤집는다고 거꾸로 못 뒤집는다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1등이랑 거의 꼴찌가 뒤집어질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를 갖다 놓고 하는 것은 사실상 청취자분들에게 이렇게 크게 그 효용성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궁금한 건 이 시점에서 이제 중3 학생들이 고교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네. 제일 이제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 어떤 고등학교 가야 되냐, 그다음에 의대 가는 거, 의대를 갔을 때, 그다음에 네. 저가 이제 지금 서울대가 발표를 했잖아요. 서울대 발표했으면 그렇죠. 이건 누군가 네. 이건 네. 아마 동 PD가 얘기할 것 같았는데, 네. 그렇죠, 동 PD. 우리 PD님이 이거 감 있잖아요, 이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대학이 따라할 거냐죠. 그렇죠. 이거 다른 대학이 따라할 거냐. 얘기해 주셔야죠, PD님. 네, 다른 대학이 과연 이걸 따라할까? 어. 연대가 이걸 따라할까? 아니 이거는 괜찮아요. 아직 내피셜이기 내피셜이죠. 때문에. 아, 내피셜이기 내피셜이긴 때문에. 한데. 3일 남았잖아요.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제가 어쩐지 그거 방송한다고 약속을 드려놓고 보니까는 시사 컬러 이렇게 방송한다고 했는데 다른 주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원래 트럼프가 왜 이기는지를 갖다 놓고 방송하려고 했다. 빨리 방송 찍으세요. 개인 방송 찍으신다면 안 찍어요. 월요일이면은 뭐 저는 뭐 여러 이유가 있었죠. 예. 자, 말씀해 주시죠. 예. 당연히 이제 서울대 이 예고안을 통해 가지고 이미 이제 아직 대교육의 심의를 거친 건 아니지만 거의 이제 확정이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연대나 당연히 고대, 의대가 있는 또 약대가 또 있는 이런 그 주요 대학들에서 아무래도 정시에서 당연히 생기부를 반영하는 내용들이 줄줄이 나올 거라고 당연히 예상되는 거고요. 저는 이번 예고안 보면서 그래도 반가운 게 거의 몇 년 만이에요. 한 8년? 9년 만에 약학 계열이 들어갔더라고요. 이것도 약대 전문 정시 깨야 그걸 떠나서 제가 너무 가고 싶었는데 대학이 또 했었고. 그 짠하게 얘기하죠. 그래도 짠한 컨셉으로 갔으니까. 댓글에 짠한 짠해가지고 컨셉으로 막 다들 갔으니까. 좋아했잖아요. 예. 모든 고시는 3년만 해야 된다고. 아니, 그런 내용이 있는데. 동 PD님이 엄청 예리하세요. 이런 분석하고 이런 거 자료 또 따내는 건 정말 선수예요. 그 자료 따내고 막 이런 거 최고죠, 분석하는 최고. 거. 그래서요. 예. 네, 그래서 뭐 연대나 고대도 역시 당연히 다 따라간다. 네, 그러면 서성한까지도 갈 당연히 수 있다. 가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렇게- 성대가 그래요? 특히 수시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곳이죠. 매전. 혜림님. 저는 저희 뭐 예측이나 이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맞아, 좀 우리 혜림 쌤 예측하는 저는 거 항상 싫어해요. 궁금한 점들을 이제 또 우리 안 전문가 넘어가, 안 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일단은 많은 친구들이 이제 막 고2, 고3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사실 고1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내신 버린다. 저는 정시로 가겠다. 이런 친구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의 희소식이었던 게 계속 좀 정시 비중이 20%대였고 올해는 29%였는데 이제 내년에는 지금 현재 고2 친구들의 경우에는 뭐 37.6%또 2023년 지금 40% 이 이제, 바뀐 예, 경우는 40% 40%까지 넘어가잖아요. 그 굉장히 희소식으로 여겼던 친구들에게 서울대 난 서울대 안 갈 거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또 우리 동 PD님 말씀처럼 그렇죠. 원하는 학교들이 점점 서울대의 그 형태로. 입시 전형을 보통은 조금씩 따라가는 경향이 저도 항상 있었다라는 걸 봐왔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다시 고쳐 먹어야 될 것인가 좀 그런 관점에서도 좀 조언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좀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더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물론 이제 이게 지금 뭐 예측이긴 하지만 이런 이제 평가 점수들이 계속 예고안들이 많이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시 그러니까 수능은 어떻게 보면 정시 모집이라는 건 수능이 메인이다 보니까 그렇죠. 평상시 이제 내신 싸움을 하면서도 좀 자기보다는 내신은 자기가 우월하게 있는데
이제 정시 수능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내신 점수는 낮게 나오는데. 근데 그런 친구들이 내가 이 친구 내신 성적이 막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서 얘보다 좀 우월성이 있는데 정시는 얘보다 좀 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수능 점수라는 게 모의고사도 통해서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정시 모집으로 만약 상대를 했을 때 이런 평가를 하게 되면은 좀 역전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케이스가 분명히 저는 발생할 거라고 보거든요. 서울대에서 이렇게 예리한 배치 점수를 해왔다는 거는 이게 1점 차이, 아까 소수점 둘째 자리도 네. 말씀하셨는데 분명 그게 나타날 거예요. 원래 특히 수능에서 한두 문제 차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아, 그쵸. 네? 하나 더 맞고 두 개 더 맞고 세 개 더 맞으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점수에 대한 급간 차이도 상당히 큰 점수 차이를 만들어내게 돼요. 결과는 좀 얘기한다면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른 대학까지 반영이 확장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입시에 거대한 변화가 생기는데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보통의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치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나 2학년 2학기 때서부터 이 학생들이 보통 이제 내신을 포기하잖아요. 네. 그 내신을 포기했을 때 이 학생들이 선택 이수제인 지금의 상황에서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맞아요. 예. 얘네가 기본적으로 나는 항공우주학과를 가고 싶지만 기본적으로 물리를 선택하지 않아요. 왜 수능에서 내가 물리를 안 할 거니까. 그렇게 하고 얘는 지구과학에 올인을 하겠죠. 그리고 얘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위권 대학을 가야 돼. 근데 그 중위권 대학이 이렇게 반영되는 상황을 놓고 보니까 미적분을 안 봐도 되는 공대가 있잖아요. 그래 나는 그러면 지구과학과 확률 통계를 가지고 한번 승부를 볼래. 라고 하는 학생들은 만약에 그 대학이 정시에서 서울대학과 똑같은 형태의 교과를 반영한다라고 얘기했을 땐 갈 방법이 없어요. 가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물론 서울대처럼 엄격하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다른 대학들이. 제가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어디까지 서울대학교 이 교과 평가를 어느 대학까지 따라갈 수 있을 것이냐. 내가 먼저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저는 이게 사실은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얘기할게요. 먼저 얘기하기 전에. 아니, 제가 먼저, 괜찮아요. 저는 내가 먼저 빨리 얘기할래. 네. 저는 연대고대는 안 간다가 지배적이에요. 네. 제 생각에. 이대로 안 가. 서울대는 왜냐하면 똑같이 갈 이유가 없어요. 연대고대. 군도 지금 피해서 가는 판에. 네. 약간 보세요. 서울대가 지금 취한 방식은 약간 특목 자사, 그다음에 내신 받기 빡센 그런 수능 성적은 잘 나오는데 내신 성적 받기 빡센 그런 고등학교는 좀 불리한 형태예요. 이 형태가. 그러면 굳이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는 두 개 대학, 최소한 두 개 대학은 우수한 아이들을 뽑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연세대 고대는 우수한 아이들이 다 그쪽 특목 자사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결론 저는 서울대가 이렇게 간다면 연세대 고대는 안 간다가 전 지배적이고 저는 여기까지 안 간다. 그냥 일반 기존 형태를 간다. 만약에 간다면 누가? 어느 대학에? 만약에 간다면 그 다음 대학 서성한이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서성한은 100% 서울대를 따라가지 않을 거고 이런 형태를 들어갈 거예요. 서성한은 가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수능 모집 전형을 이원화시킨다는 거죠. 즉 예전에 수능 우선 선발 전형 같은 경우 수능 100%만 가고 또 일부 지금 분할 모집하잖아요. 군을 성균관한테 분할 모집하는데 가군, 나군 이렇게 분할 모집해서 가군 같은 경우는 수능 100%, 나군 같은 경우는 이런 내신이 반영되는. 그 전에도 있었어요. 이거는 그렇게 분할 형태가 내신 반영 형태가 있었어요. 이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연대고대는 내신을 만약에 반영을 한다면 이렇게 돼요. 정량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질 반영률은 높지 않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어떻게든 연대고대는 특목 자사 아이들이 불리하지 않은 쪽으로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가 제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왜 먼저 하려고 그랬어 이렇게? 동 PD가 먼저 말할까봐 동 PD가 오고 나니까 아주 긴장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이래요? 근데 이건 안 될 거라고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있어서 텐션이 되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내가. 알겠습니다. 좀 피곤했구만.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자
짠한 컨셉을 여전히 통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따라할 것 같잖아. 먼저 이거 얘기하면 만약에 이누님이 먼저 얘기하면 내가 따라. 아니.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입시안이 교과평가에 대한 입시안을 서울대학교가 가장 선호하는 기존의 입시안. 그러니까 서울대가 매년 학생부 종합전형과 내신평가에 대한 어떤 입시안을 계속 아로리에 발표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서울대는 입시 철학이 있어요. 근본 가치가 있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에 대한 자기만의 평가 노하우가 이제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입시안을 놓고 본다면은 서울대학교는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눈을 대한민국에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대의 경쟁자는 서울대 스스로가 대한민국에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미국 대학이나 해외 대학에 두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대학들은 일단 대한민국 내에서 서울대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네. 이렇지만 서울대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나머지 대학을 보는 게 아니라 하버드, MIT, 스탠포드, 북경 치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한정된 자원 40만 명밖에 없는 엘리트의 한정된 자원 속에서 어떻게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인구 1000만인 중국과 경쟁할 것이냐. 전 세계에서 인재가 모이는 미국과 경쟁할 것이냐. 이걸 갖다 놓고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서울대가 결정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최선의 인재 선발 방식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었다는 거죠. 그건 서울대의 태도예요. 왜냐하면 서울대학교는 가능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다른 대학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서울대학교는 그동안 서울대가 원하는 학생들을 뽑았던 방식에 있어서는 서울대는 학종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컸던 대학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정시가 40%야. 무조건 이렇게 돼. 근데 제가 이걸 갖다 놓고 교과평가 20점을 탁 만들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지균을 만들었어. 이 지균이 또 절묘한 게 뭐냐면 교육부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균을 어떻게 막아. 지역 균형 발전을 맞아요. 꿈꾸고 있는데 뭐, 결국은 교육부와 사전 교감이 있던 교육부가 어찌할 수 없는 안을 만든 거예요. 자, 이 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수능을 잘 본다 하더라도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한 애가 오라는 거예요. 네. 아니면 우리는 너를 가르칠 이유가 없다고 국제 경쟁력이 없다예요. 지구과학을 하고 항공우주에 오면 어쩌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대학도 그런 학생을 뽑고 싶겠죠. 왜 안 뽑고 싶겠어요? 학종으로 들어온 학생이 아주 고도의 예를 들어서 상위권 대학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고도의 물리적인 형태의 공부, 수학적인 형태의 공부를 하고 왔는데 수능에서 예를 들어서 해당 교과에 대한 전공 지식을 갖고 오지 않은 학생과 섞여서 공부하고 있는 이 현재의 상황이거든요. 이 현재의 상황은 사실상 굉장히 불편해요. 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 물리를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가 물리를 공부하고 온 학생을 기준으로 놓고 물리 수업을 하는데 고급 물리까지 한 학생이 한 그룹이 있는 거예요. 영재고라든가 아주 공부 많이 했던 애들. 그 다음에 물리 2를 공부한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리 1만 공부한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리를 피해간 학생이 있는 거예요. 이 네 부류의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해서 같이 물리 수업을 듣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건 굉장히 불편하고 비효율적이에요.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이거를 없애고 싶은 거죠. 서울대가. 자,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교과 반영을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다른 대학들도 따라가고 싶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레옹님이 얘기한 것처럼 안 와요, 우리 학교에. 그리고 그런 애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 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길게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교과를 반영할 수 있는 대학이 있다면 그게 어딜까? 저는 연대의대, 연대약대. 여기는 충분히 교과 반영해도 된다고 봐요. 의학 계열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의학 계열이 과연 교과 평가를 넣을 거냐. 전국의 대학들 중에서 의학 계열이 교과 평가를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가 제일 첫 번째의 저의 관심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대 중에서 계약학과라든가 연세대 반도체학과 같은 거 있죠. 정원회로 뽑는 거. 그런 어떤 학과들의 경우에 있어서 입시 전형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저는 연세대가 어떻게 하겠다, 고대가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연세대의 무슨 과, 고대의 무슨 과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그래서 대학이 이걸 결정하기보다는 대학의 학과별로 정시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입시 전형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가능한 얘기. 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입시 요강을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입시 요강 발표할 때까지
서울대 발표하니까 또 다 고민하겠죠. 이렇게 막 돌려보고 자기들도 돌려보고. 원래 내년에 네. 발표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사년 내년 예고되기 4월에 때문에. 발표해야 되는 건데 미리 빨리 발표해 주고.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빨리 따라하라는 거죠. 나 이렇게 할 거니까 자 이게 올 사람들 빨리빨리 따라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하나의 미리 선제적으로 만들어내면서 하나 공고화 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입시적으로 어떤 의미를 미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사회적인 형태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좀 발표한 것도 같고. 근데 이게 교과부에서는 이렇게 그 원하는 교과부가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교과부는 이렇게 가라고 하지 않았지만요. 그렇죠. 이 안을 잘못됐다라고 엎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엎어요? 아니 우리는 학교 생활을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평가잖아요. 예. 우리가 절대평가하겠다는데 내신 그것도 내신에 대한 점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정말 잘 살았는지 정성평가해가지고 그것도 기본적으로 절대평가를 통해서 나누겠다는 건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정시 40% 늘려라 이건 권고사항이고 어느 정도니까 40%까지 늘려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네 말 다 들어줬는데 왜 그래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거죠. 저는 연세대 고대는 굳이 이거를 뭐 교과부 그 권장 그 얘기도 아닌 것 같고 굳이 이미 늘릴 보면은 이유가 없을 것 40%로 같아요. 쉽게 해놨어요. 근데 민우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 있잖아요. 학과별에 대한 어떤 그런 특이한 어떤 특히 의학 계열 같은 경우는 너도 뭐 안 올 거야? 내가 교과 내는데 뭐 안 올 거야? 그럴 수는 다들 가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서울대학교가 하는 입시 전형이 더 괜찮은 애를 뽑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는 게 수능으로만 뽑는 것보다 당연히 더 괜찮은 애들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뭐냐면 다른 대학들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애들이 적은 거야. 대한민국에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비슷하게 안을 만들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학교가 어디냐. 그거를 이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누군가 반박을 좀 했으면 이거 나는 그냥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건 특목 자다 좀 불리해. 진행자분 나는 불리하다 생각해. 아 그래요? 네. 누가 좀 이거를 더 표면적으로 내가 다 그럴 수 틀렸다고 있을 것 같아요. 이래서 유리할 수도 있어라는 걸 좀 얘기해 주는 사람 나타났으면 좋겠어. 그렇지. 못 찾게 아무리 내가 며칠 동안 계속 보고 이걸 특목 애들한테 갖다 끼워 맞추기를 해봤거든요. 특목 애들은 무조건 다 AA예요. 예. 근데 여기에 교과 평가 항목에 뭐 아까 말씀하시는 기준이랑 항목이 이수 여기서 교과 이수 내용도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내신 부분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원점수, 평균, 편차, 그 다음에 세트. 그러니까 조정할 수 있는 뭐 특목 자사들이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건 세트가고 그 다음에 교과 이수 과목이란 말이에요. 이 두 부분 가능해 들어서 내신 성적에 대한 부분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특목 학생들이 뭐 전부 다 뭐 내신이 5, 6등급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어쨌든 특목고 뭐 하나고라든가 뭐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내신이 한 3등급은 돼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A로 봐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주요 교과는 네. 성적이 잘 나오는 거니까 네. 다른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특목 자사의 경우 혹은 뭐 영재고 가고의 경우에는 뭐 전공적 합성에 따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치에 있어서 손해를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뭐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AA를 받을 가능성이 영대 과고는 뭐 이쪽 정시 쪽은 뭐 빼놓더라도 빼놓고 얘기하는 애들도 거니까. 이거 지금 학력 인구 급감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3이 지금 41만 명인데 아까 진행자분이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이젠 대학교에서 인재를 뽑기 위해서 세부 입시안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할 거란 말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서울대부터 출발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학교 입장에서 대학 입장에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눠봤는데 좀 학생과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좀 갑자기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또 키우고 계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어려운 부분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가장 쉽게는 간단하게는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할 것이냐에서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더 빨리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와 전공을 언제 더 빨리 그걸 선택하고 정하느냐가 지금 현재 따라가고 있는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다라고 한다면 나의
나는 어느 과를 갈 것이냐, 어느 전공을 갈 것이냐, 어떤 길을 갈 것이냐를 얼마나 더 빨리 결정을 하느냐가 제가 지금 보기로서는 대학을 결정하는 데에 커다란 조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진로 접근. 네. 그게 진로 접근. 그 뭐죠? 간만에 오니까는 말이 많아지네요. 그렇죠. 이 시간 내가 쳤네. 내가 2주간. PD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근데 이게 저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고등학교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 우리나라 그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고1을 그리고 중3을 되게 어리게 봐요. 그런 경향이 되게 심해요. 그리고 본인의 기준을 우리가 본인의 경험을 이렇게 투영시키거든요.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인생의 진로를 고민했죠. 맞아요. 우리가 중3 때 고민을 해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상 인생의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될 나이는 중3서부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요. 엘리트라든가 아니면은 학습과 교육에 있어서 가장 많은 형태로 투자하고 변화해주는 흐름이 초등서부터 할 거냐, 유아서부터 할 거냐, 아니면 고등학교서부터 할 거냐, 고등학교와 대학을 중심으로 할 거냐, 이런 어떤 과정에서 투자를 대비할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예를 들어서 한 학생에게 교육적 투자를 할 때 가장 효과가 큰 범위가 언제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초등이고요. 가장 효과가 이제 투자를 해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 시점이 고등학교서부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때는 이미 우리가 인생을 정해야 되는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되냐라고 하지만 자녀를 믿으시고 그다음에 환경의 변화를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애들은 잘 모르는다라고 하지 말고 이거를 직업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애가 대학에서 어느 영역을 공부할 것이냐로 접근한다면은 진로를 정하시는 게 있어서 훨씬 더 한결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큰 틀에서 한번 정하신 상태 속에서 한번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이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는 과정들 속에서 서울대학교 이번 발표안은 사회적으로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해요. 서울대학교의 이 발표가 가장 크게 기여한 의미는 학교를 고등학교에서의 충실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맞습니다. 결국 훌륭한 학생은 그리고 뛰어난 학생은 고등학교 3년 동안 최선을 다한 학교에서 최선을 다한 학생이다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루의 수능 시험을 잘 본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지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런 것만 갖고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어떤 삶의 성실함을 좀 보완하겠다. 이런 형태로 이번 입시안을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말 너무 많았습니다. 저 박수 치고 싶습니다. 댓글 날려. 예. 제가 2주 휴가 후 텐션이 많이 올라와서 그만 이렇게 됐습니다. 저 잠깐 그럼요. 광고하는 제가 광고하셔야죠. 광고하는 건 뭐냐면 딴 건 아니고 뭐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비 중 뭐 중3 뭐 이런 학생들 제가 오늘이 지금 일요일 이 녹화가 일요일이잖아요. 제가 지금 지난주 쭉 해서 제가 수지 지역 상담과 설명이 계속 진행했고 다음 주 이 방송이 내일 월요일 날 오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가 또 세종 쪽으로 세종 대전 세종 충남 쪽에 또 제가 또 가거든요. 가서 거기에 진로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또 상담을 또 해요. 그래서 세종에서는 어느 곳에서 하시나요? 학원 얘기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괜찮아요. 근데 어디 아니 저는 세종에서는 요즘 너무 댓글만 막 올라오고 그건 그게 돈을 안 받잖아요. 저는 댓글에 내가 달아줘. 돈을 안 받잖아. 상관없어요. 괜찮죠? 우린 돈을 안 받는데 뭔 상관이 있어요. 돈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저는 세종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러면 세종이 얼마나 넓은데.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더라고요. 빨리 말해줘. 세종 깊은 생각 수학학원. 거기가 요번에 깊은 생각 수학학원 프랜차이즈인데 요번에 개원하거든요. 그거 직영밖에 안 되는데. 그래요? 네. 깁생은 깊은 생각 수학학원 제가 잘 몰랐나? 직영입니다. 그렇죠. 거기는 프랜차이즈가 없어요. 이름이 다 하여튼간
거기에 제가 또 네. 설명해야 하고 네. 또 진로 적성 검사 네. 이거를 이제 이게 방송이 내일 월요일로 그러니까 다음 음. 주부터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충남 지역 계시는 분들 그 대전 네네. 혹시 뭐 세종 특히 세종 제가 세종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혹시 제가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네. 제가 무료로 네. 모든 걸 다해서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광고가 아닌데 뭐 무료. 그냥 무료니까 또 있으시잖아요. 그 뭐 분당 있죠? 지역 정자동 쪽에서도 설명이 있으시다고. 아, 이건 광고야. 아 너무 티나나요? 이건 티나.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건 하지. 세종이야. 멀리 들어가니까. 그렇죠. 계란 예. 계란을 예, 알겠습니다. 예, 어유 훌륭하신 일을 하시네요. 예. 그래서 많이 도움을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가.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저도 누가 전화 와가지고 대전에서 설명해 달라 그래가지고 오. 그래서 안 하려고 했다가 또 그 일정 잡히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댓글로 정확하게 또 다시 또 그 궁금하시거나 아시고 싶으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네. 쭉 보내주시면 또 저희 네. 성심성의껏 입시 방송 열심히 그 진행을 하고요. 저희 오늘 다시 약대 전문가 얼굴 보이신 동 PD님 댓글로 축하드립니다. 많이 응원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축하드려요. 네. 예, 계속 봬요, 선생님. 네네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